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무실 임대 낙원, 오피스 임대 낙원, 이 마곡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곡에는요 한 40여 개 정도의 오피스 빌딩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시내 중심가 이런 곳들은요 보통 오피스 빌딩 하면 전체가 하나의 소유자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건물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마곡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피스 빌딩들이 아파트와 같이 이렇게 구분 등기된 그러한 오피스 시설들이 모두 다 공급이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마곡은요 처음부터 이런 오피스들이 공급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평짜리, 7평짜리 이러한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러한 산업단지에 이러한 닭장 오피스텔과 같은 것들만 계속적으로 공급돼서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는 마곡지구의 이 분양시장에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를 못 짓게 되다 보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행사들이 이제부터는 오피스를 공급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를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 시설 혹은 오피스텔 시설이 꼭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짓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오피스를 짓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를 분양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마곡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없어? 다른 지역 보면 오피스들을 많이 분양을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영등포 그리고 성수 이런 중공업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공급하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와 좀 혼돈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거의 마곡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무엇이고 또 오피스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중공업 지역에 공급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가산 디지털 단지에 이 아파트형 공장이란 이름으로 처음에는 공급이 되었지만은 차츰차츰 이런 것들이 고급화되면서 이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 지식산업센터와 이 오피스의 차이점은요.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라든가 또 금융 혜택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오피스와는 좀 틀린데요. 우선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감면이 되고 또 금융 지원도 80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오는 이러한 혜택이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요. 사업체가 직접 매입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피스는요. 사업체가 직접 분양을 받아서 이것을 사업장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이러한 상품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요자인 사업체에서 이런 오피스를 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받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반면에 오피스는 그런 혜택이 없다 보니까는 실수요자 위주의 이런 시장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 의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력보다는 오피스텔을 사는 대신에 오피스 정도를 한 칸을 사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는 30평, 40평, 50평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러한 오피스와 같은 경우에 이러한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는 10평 단위의 이런 섹션 오피스가 가장 분양하기 좋은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두 다 10평 내외의 이러한 오피스를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오피스텔을 사지 못한 이런 투자자분들이 오피스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성황리에 이러한 분양이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모두 다 분양이 끝나고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입주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10평짜리 오피스다 보니까는요, 기존의 강서구에서는 10평 정도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도 받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 마곡의 10평짜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이상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러한 예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오피스, 즉 사무실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 중견업체가 사실상은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견업체라고 하면은 30평에서 50평, 50평에서 100평, 100평에서 뭐 200평 이러한 중대형 이런 사무실을 찾는 그런 수요들이 많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곡에는요, 10평 단위로 쪼개진 섹션 오피스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이 50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개를 점매야 되는 것이고요. 100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10개를 합쳐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소유자 5분, 소유자 10분, 많게는 200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유자 20분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맞기가 힘들다라는 것에서 이 문제가 촉발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물론 금액이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 되겠지만은 이 10평씩 쪼개진 이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모두 다 터기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거 공사를 하고 다시 인테리어를 한 후에 또 뭐 3년 5년 후에 이것을 소유자에게 반납할 때 또 처음과 같은 이러한 공사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인테리어 시설들에 대해서 누가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200평을 구하는 데 있어서 20명의 이러한 임대인에게 일일이 월세를 보내야 되고요. 세금 계산서도 끊어야 되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200평, 뭐 100평 이런 식의 중견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현재 10평 단위 커봐야 20평 정도의 오피스, 즉 사무실이 임대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이 마곡의 오피스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이 아니라 이런 작은 10평짜리, 20평짜리를 쓰는 이런 업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러한 월세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점점 떨어져서 10평 기준으로 45만 원까지도 내려갔고요. 어떤 곳은 7평짜리, 8평짜리는 35만 원까지도 나오는 이러한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물론 10평짜리를 구하시는 사업체들에게는 너무나 천국 같은 곳이고요. 또 낙원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업체가 수백 개가 들어와야만 이 모든 마곡이 다 찰 텐데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임차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부터 또 100평, 200평을 만들기란 더욱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중간중간에 10평짜리 사무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모으기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평짜리 오피스는요, 45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20평일 경우에 계산상으로는 9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100에서 120만 원까지도 가는 것이고요.
30평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130에서 135만 원이면 될 것 같은 계산이 나오지만은 30평일 경우에 뭐 200만 원도 호가하는 경우, 그리고 100평 정도가 되면은 이 희소성 때문에 평당 10만 원, 즉 1000만 원 정도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평당 45만 원짜리를 우리가 100평을 구할 땐 분명히 450만 원이면 구할 줄 알고 이곳에 왔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2배나 비싼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100평에 1000만 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것은 절대 아니지만 10평짜리를 45만 원에 쓰고 있는 옆 사무실을 보았을 때 100평에 1000만 원은 너무나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아유, 너무 비싸니까 여기는 안 되겠어 라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나마도 100평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쪼개 놓으면은 다시 100평을 만들기란 또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발산역에서 마곡역 사이에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 중에 한 곳인데요. 이 오피스는 11평 정도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베란다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12평 정도 되는 이러한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의 임대 가격은 보증금 500만 원에 45만 원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한번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롭게 제가 매물로 받은 그러한 매물입니다. 본 사무실은요, 이렇게 옆에 창도 터여 있고 또 북쪽으로 나 있는 창도 밖에를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아주 뷰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0평을 찾는 이런 사업자들에게는 이 마곡이 천국과 같은 곳이다, 낙원과 같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항대로 대로변 쪽을 보는 뷰가 이런 정도인데요. 사실 뒤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뷰는 나오기 때문에 어디나 뷰가 막히거나 이런 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뷰도 좋은 이런 상황에서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멋진 이러한, 지금 현재는 이제 앞에 거는 오피스텔인데요. 이러한 아주 멋진 뷰를 가진 오피스들이 평당 4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이러한 마곡이 현재는 이러한 10평짜리 소형 사무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들어오기 편리하고요. 또 보시면은요, 이러한 뭐 예를 양창이 있는 이런 사무실도 있는데요. 여기도 고작 해봐야 50만 원, 5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각 사무실마다 이런 에어컨이 10평당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도 아주 편리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본인이 가서 에어컨까지 설치해야 되는 이런 것도 많은데 마곡은 모두 다 이러한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베란다도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열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아주 고급진 이러한 인테리어로 대부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로는 최고의 입지와 시설을 가진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마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도요, 한 호수당 한 대의 자주식 주차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차도 상당히 편이고요.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벌써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평 30평이 되면은 평당 4만 5천 원이 아니라 6만 원, 7만 원, 100평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평당 10만 원. 그래서 전체적인 100평의 임대가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평짜리, 200평짜리 오피스, 즉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운 이 마곡, 과연 그 해답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바로 마곡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마곡에는요, 이러한 업무 단지에 공급된 분양 오피스 외에 연구단지들에 많은 대기업들이 진입을 해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면서 대부분 여기 마곡을 LG가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LG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롱이라든가, 근데 S-오일도 일부 들어왔는데 이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넥센, 그리고 롯데 컨소시엄도 연구소를 지금 차려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여기에 사옥을 다 준공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요, 엄청난 면적을 가진 사무실을 보유하면서도 인원이 200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대기업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남아도는 이러한 오피스, 즉 사무실은 정말 많은 곳이 또 이 마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은 대형 건물을 지어놨지만은 이곳이 건물을 지은 이후 5년 안에는 매각도 못하고요, 임대도 줄 수 없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많이 남아있는 유휴 사무실들을 임대도 줄 수 없고요, 그렇다고 본인들의 직원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 상황도 아닌 그냥 놀고 있는 사무실들이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와 이런 당국에서는요, 이러한 조건들을 좀 풀어줘서 100평, 200평, 300평 마곡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이러한 중대형 오피스 사무실에 대해서 이런 대기업들의 건물에 만약 임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더 많은 인원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곡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중견기업들 200평, 300평짜리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와 또 거래하는 10평짜리, 20평짜리 또 사무실들이 또 많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공실 사태 그리고 낮은 임대료 현상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마곡에 필요한 것은요, 유연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것은 5년 동안 건물에 대해서 임대 혹은 매각을 못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지만은 너무나 많은 남는 사무실들이 정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당국은 이러한 사무실에 대해서 저렴한 임대료와 또 어느 정도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이런 소형 사무실도 살릴 수 있고요. 또 더욱더 많은 대기업의 진입을 통해서 마곡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혹시 마곡의 오피스, 마곡의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닥터마곡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요, 좋은 조건의 사무실을 알아봐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